진우의 일상은 늘 고단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의학연구원이자 외과 의사였지만 알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은 음식을 몰래 싸들고 나와 동네의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주말에는 노숙인 쉼터를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애썼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돈을 흘린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허리가 불편해 돈을 줍기 어려워 보였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돈을 주어 건네주었다. 노인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겼지만 진우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진우의 주머니 속에는 낡고 빛바랜 은빛 펜던트 하나가 항상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손때 묻은 은색이었으며 한쪽 면에는 작은 심장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뛰어난 외과 의사이자 의학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이 펜던트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생명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진우는 가끔 펜던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펜던트와 함께 진우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최신 의학 이론, 인체 해부학 분석, 그리고 미래 의료기술의 융합에 대한 예측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의학자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진우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의학 연구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미래의학 기술과 인류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진우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진우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거대하고 복잡한 수술실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과 질병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치료, 생명,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최근 진우는 몇 달째 실업 상태였다. 그는 수많은 병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의 화려했던 과거 경력은 의료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대형 병원인 미래병원 미래호스피탈 스칼에서 열리는 특별 채용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합격해야만 했다. 그는 이번 채용의 마지막 관문인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면접 준비를 위해 병원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미래병원의 최민준, 초이 민준 병원장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유능한 의사였지만
자신의 병원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리적인 인물이었다. 이진우 씨, 당신의 이력은 흥미롭지만 최근 발생한 의료 사고 때문에 당신을 채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듯 했다. 바로 그때 병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 병원장인 나의 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희귀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의사도 그녀를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력서에서 본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딸을 살려준다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병원장의 딸이라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온 것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운전 중 그는 과속으로 달리게 되었고 교차로에서 경찰관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받았다. 경사 박태준, 박타해준, 한 성격 오만하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 경찰관. 그는 진우의 낡은 차림새와 급한 태도를 보자마자 그를 비웃었다. 어이, 아저씨,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 응급 환자라도 생겼나? 하하하,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의사라도 되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박태준 경사의 조롱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경사님, 저는 지금 환자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발 저를 막지 마십시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태준 경사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이 끝나면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번뜩였다. 그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의 평범했던 의사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박태준 경사의 조롱 섞인 말은 이진우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는 경찰차 안 뒷좌석에 홀로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실업자라는 신분이 이 거대 권력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위급한 병원장의 딸과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박태준 경사가 경찰서 취조실로 그를 데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진우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다. 이진우 씨,
아직도 헛소리를 할 겁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브리핑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의 눈괴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았다. 그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우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병원장님의 딸을 살릴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태준 경사는 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대강당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허세와 함께 병원장의 딸은 죽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진우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취조실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박태준 경사의 조롱과 위협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의사의 삶은 박태준 경사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브리핑은 그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의학 이론과 복잡한 인체 해부학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병원장의 딸이 앓는 희귀병의 원인, 그녀의 신체 상태, 그리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수술 기법이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펜던트와 수첩, 그리고 그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생명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병원장의 딸이 앓는 희귀병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해결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의 눈에는 병원장의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성공적으로 수술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는 밤늦도록 브리핑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는 희귀병의 원인과 혁신적인 수술 기법을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으로 제시할 예정이었다. 특히 그는 박태준 경사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브리핑은 그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진우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브리핑이 그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병원장의 딸의 생명이 걸린 의료 브리핑이 열리는 자리였다. 고위급 경찰 간부들과 의료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병원장의 딸의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진우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박태준 경사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사건 담당 경찰관 자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준 경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병원장 딸의 안타까운 사고 경위와 현재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불미스러운 의료사고로 판단되며 저희 경찰은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브리핑 내내 수사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강조하며 사건 종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의 옆에는 병원장 초이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 병원장은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진우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경사의 압력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태준 경사는 스크린에 병원장의 딸의 엑스레이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환자의 명확한 손상 부위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단순 의료사고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경사님,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강당을 침묵시켰다. 저는 박태준 경사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준 경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당 안에 다른 경찰관들도 박태준 경사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배달원이 감히 박 경사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태준 경사의 비웃음이 진우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진우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의 은빛 펜던트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엑스레이 사진과 의료 기록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진 속에 숨겨진 결함이나 위장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만 보이는 질병의 진실된 패턴이었다. 경사님, 이 환자는 단순 의료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사진은 조작되었습니다. 환자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당신은 그 병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엑스레이 사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손상과 합병증의 징후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 희귀병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한 특정 약물 때문에 발병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원장님의 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준 경사가 희귀병 환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장면, 그리고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병원장 딸이 앓는 희귀병의 원인, 박태준 경사의 비리, 그리고 경찰청장의 뇌물 수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박태준 경사와 경찰청장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의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박태준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진우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박태준 경사와 경찰청장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박태준 경사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모습, 경찰청장이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건을 은폐하려는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블랙 섀도우 조직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진우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배달원이. 진짜 천재 의사였어. 경찰청장하고 박 경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병원장 딸의 희귀병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 독극물로 인한 것이라니.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병원장 최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과 감사가 떠올랐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진우는 지체 없이 수술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장의 딸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다. 경찰서 대강당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이진우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를 평범한 배달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천재 외과 의사, 생명을 구하는 영웅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진우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경찰청장 치프 오브 폴리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났고 그 자리를 진우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진우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의사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경찰청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진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진우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박태준, 박타해준 경사는 지난 브리핑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진우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청장과 손을 잡고 진우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경찰 내부에서 진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진우의 아파트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여 그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우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진우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최민준, 초이 민준 병원장은 그를 돕고 싶었지만 경찰청장의 강력한 압력과 병원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 그는 은밀히 진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진우가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결국 경찰청장은 진우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병원장의 딸의 희귀병을 24시간 내에 확실히 진단하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진우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이진우 씨, 24시간 안에 병원장 딸의 희귀병을 진단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의료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진우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우는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희귀병을 진단하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내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은빛 펜던트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뇌물을 받았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은밀히 접촉했던 인물들의 얼굴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펜던트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이었다. 그는 그 빛을 통해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경찰청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박태준 경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의료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장의 딸의 병실에 설치된 의료 장비의 스크린, 그리고 병원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진우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진우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경찰서 관계자들과 경찰청장, 그리고 박태준 경사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우를 향해 있었다. 박태준 경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경찰청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진우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경찰서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찰청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이진우 씨,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원장 딸의 희귀병을 진단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박태준 경사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 막히는 순간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연단 중앙에 마이크를 잡았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박태준 경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병 원장님의 딸이 앓는 희귀병의 진실과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박태준 경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은빛 펜던트를 높이 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의료 기록, 그리고 병원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진우의 은빛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진우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진우는 스크린에 떠오른 희귀병 환자의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박태준 경사님, 당신은 병 원장님의 딸이 앓는 희귀병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과 공모하여 특정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준 경사가 희귀병 환자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장면, 그리고 경찰청장이 박경색에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병원장 딸이 앓는 희귀병의 진짜 원인, 박경사의 모든 비리 행위, 그리고 그가 부패한 경찰 관계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찰청장과 박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전문 의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박태준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진우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박 경사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뇌물을 받는 모습, 경찰청장이 병원장에게 압력을 넣어 사건을 은폐하려는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블랙 섀도우 조직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진우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배달원이. 진짜 천재 의사였어. 경찰청장하고 박 경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병원장 딸의 희귀병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 독극물로 인한 것이라니.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병원장 최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과 감사가 떠올랐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경찰청장과 박태준 경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진우는 지체 없이 수술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병원장의 딸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다. 경찰서 대강당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이진우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경찰청장과 그를 비호하던 박태준 경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경찰 조직 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청장의 몰락은 진우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진우는 수술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든 은빛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는 병원장 최민준의 딸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수술 도구를 들었다. 그의 손은 떨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눈에는 환자의 몸속에 숨겨진 희귀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수술 과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병원장 최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진우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최민준, 초이민준 병원장은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압력으로 진우를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진우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진우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병원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진우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 병원장은 진우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최민준 병원장은 진우에게 미래병원의 첨단 의료기술연구소 소장 자리를 제안했다. 이진우 씨, 당신은 우리 병원장의 딸의 생명을 구했고 우리 병원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이 병원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미래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병원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왔던 자신이 거대 병원의 연구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래병원의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그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최민준 병원장님,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병원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미래병원의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 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그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배달원에서 연구소장으로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연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즉 생명의 흐름과 숨겨진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모든 난치병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치료 방식들을 개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의 지휘 아래 미래병원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배달을 하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은빛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펜던트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인 연결만이 미래를 만든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준 경사는 진우의 활약과 진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는 진우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진우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의료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경찰과 병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헌신했다. 최민준 병원장은 진우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진우가 연구소장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진우야, 너의 의술은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최민준 병원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의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명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에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에 두 번째 봄바람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이진우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원이나 실업자 의사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는 성우자이자 생명의 빛을 밝히는 혁신가마로 우뚝 섰다. 그가 이끄는 미래병원 첨단의료기술연구소는 난치병 치료와 혁신적인 수술 기법 개발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진우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과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며 모든 연구와 혁신의 중심에
인간의 고통 경감이라는 가치를 두었다. 그는 진정한 치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진우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생명재단 라이프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펜던트 속 심장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의료 소외 지역에 병원을 짓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제공하며 의학 분야의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 의과 대학과 의료기술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지혜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진우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은빛 펜던트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작업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연구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펜던트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펜던트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신뢰했던 최민준 병원장과 박태준 경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최민준 병원장은 은퇴 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진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박태준 경사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진우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병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의학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의 어머니가 의료봉사를 했던 곳이기도 했다. 병원은 진우와 생명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생명나눔 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생명재단이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캠페인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진우는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생명재단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진우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그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노숙인들과 의료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폈다. 마지막 이미지 해질녘, 진우는 생명나눔 의료센터의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은빛 펜던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장 모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지혜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지혜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 하렐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남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의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진우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이진우 소장님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이진우 리진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30살의 그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진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낡은 점퍼가 그의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의 작은 원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홀로 식어버린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